안녕하세요, 코인졸업입니다. 오늘은 복리식 매매 방법에서 실전편인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곡괭이 매매법. 제가 곡괭이 매매법이라 하는 이유가 곡괭이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잘 들어가서 곡괭이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코인 호재나 미국 거시 일정, 비트코인 도미넌스 등과 같이 시장 분위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으니 오늘은 기본 시장 분위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일봉 차트. 일봉 차트의 경우에는 RSI는 잘 보지 않고 볼린저 밴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 차트는 최근 하락장 속에서 급등을 했던 9월 초인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었을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언제까지 상승할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을 때까지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진입을 했었고요. 6일 동안 상승장이 연속으로 진행되어서 롱 타점 잡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사실 복리식 매매 타점은 한 번에 크게 먹는 방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 번 먹는 방법인데 이런 상승장이나 하락장보다는 횡보장일 때가 더 좋습니다. 너무 심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장은 욕심 버리고 관망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4시간 봉 차트. 4시간 봉부터는 RSI랑 볼린저 밴드 두 개 다 비교해서 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이버전스라고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더 높게 올라갔죠. 근데 RSI 상에서는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 부분이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합니다. 참 그래프가 예쁘게 나왔죠. RSI가 상단 하단 찍고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크게 하락 한번 나오고 이게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매수세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에 하락세로 추세가 변경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RSI 상단 찍는 타점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이것만 봐도 첫 번째 RSI 상단 찍을 때랑 두 번째 RSI 상단 찍을 때랑 차트상의 고점이 엄청 올라갔죠. 근데 반대로 RSI 지표상의 고점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경우에는 RSI가 하단을 터치할 때까지 포지션을 안 잡거나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숏 타점을 잡거나 RSI가 하단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15분봉을 이용한 타점 잡는 법. 15분봉을 보고 매매할지 5분봉을 보고 매매할지는 본인이 익절할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로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분봉으로 하는 경우에는 작게 여러 번 먹는 사람들이 좋고 15분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경우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5분봉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진입 구간이 작기 때문에 매매 욕구를 억제를 못하는 분들은 5분봉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죠. 곡괭이 매매법은 쉽게 말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급락하는 구간이 올 때까지 하루종일 차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기술적 반등 구간을 잘 찾아내는 게 곡괭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분봉을 이용한 곡괭이 매매법에 대해서만 말해볼게요. 5분봉 매매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방법. 15분봉을 보다가 급락하는 구간도 나왔고 RSI상 하단 저점을 찍었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롱 포지션을 매수합니다. 이 정도 급락이었으면 곡괭이가 땅을 파듯이 V자 반등이 크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제대로 된 상승을 못 보여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절을 하거나 약익절을 하고 나와야 돼요. 물론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상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 한두 번은 성공하다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계처럼 본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을 맞아 물리게 되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손절을 하거나 추매를 하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은 두 번째 RSI 바닥 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떨어졌는데 RSI 지표상에서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짝짝이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봅니다. 즉 이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를 하거나 그냥 버텨도 충분히 익절할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RSI 하단과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만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볼린저 밴드가 구름의 하단에 터치하고 RSI도 점선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 잡았으면 크게 먹었겠죠. 근데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찍었는데 RSI는 하단을 안 찍었기 때문에 저는 진입을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이 볼린저 밴드만 하단을 찍고 상승하는 걸 몇 번 보다 보면 급등하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치다 보니까 RSI는 무시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여러 번 익절하는 것보다 한 번 청산을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만 보고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낭떠러지 빔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율이 높다면 청산도 당할 수 있고 본절하기도 힘든 구간이죠. 차트가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빅쇼 구간이지만 이때 상황만 보면 하단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해서 하단을 찍고 반등하는 횡보 구간으로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도 초반에는 하도 많이 당했던 차트라서 지금 이렇게 끝에만 걸려도 낭떠러지 차트라고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차트가 나오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 터치하고 반등하는 척 초록색을 살짝 보여요. 그런데 그때 볼린저 밴드를 자세히 보면 약간 아래로 둥근 꺾임을 보이면서 낭떠러지 차트를 암시를 합니다.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 스킬이 부족한 분들은 원칙대로 RSI도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때 볼린저 밴드는 바닥을 터치했지만 RSI는 바닥을 터치 안 했기 때문에 기다렸다면 곡괭이 차트를 먹을 수 있었죠. 이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곡괭이 타점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도 하단을 찍고 RSI 상에도 하단을 찍고 이때 롱 포지션 진입해서 크게 먹고, 이때 익절 타이밍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RSI가 상단을 찍을 때 포지션 종료. 이 방법은 긴 시간이 걸리지만 크게 먹을 수 있어요. RSI가 상단을 찍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상승장이거나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였을 때 시도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단 볼린저 밴드를 찍을 때 포지션 종료. 보통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곡괭이 타점 특성상 상단 볼린저 밴드를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지점에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꺾이는 분위기가 보이면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할 때 익절을 합니다. 만약에 중앙선 지점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 본절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볼린저 밴드 중앙선에서 포지션 종료. 가장 보수적인 방법인데 대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작기 때문에 매매 승률이 높은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승률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는 수수료 및 손실이 계속 중첩돼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실 복리식 매매에서는 이렇게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 번 매매를 하지 않고 승률을 극대화해서 복리식으로 차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한 익절 구간을 정확하게 정하고 어깨에 파는 연습이 가장 많이 중요해요. 예전에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장투를 해야 된다, 한 번에 크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엄청나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무슨 코인을 사도 장투를 하면 크게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이기 때문에 장투나 긴 스윙 매매법은 다시 상승장이 크게 왔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무조건이란 전제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손절과 본절에 대한 경각지금은 두 번 말해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분봉으로 타점을 진입해 볼게요. 그럼 안녕!